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버닝썬의 김상교 씨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번에 제보자 모임 네,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보자 모임이라는 게 네. 구체적으로 멤버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죠. 어떤 사람들이 제보자 모임입니까? 예. 안민석 의원 예. 얘기로는 그렇게 얘기를 안민석 의원이 이제 그걸 주도하고 네, 직접 얘기를 그렇게 직접 하셨습니다. 만들고 네네. 안민석 의원이 핵심이죠. 제보자 다들 그렇게 안민석 의원한테 보고한다는 식으로 예. 제 앞에서 얘기를 했었고 예. 본인이 추측인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멤버 나머지는 그분 얘기로는 이제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 지금 정의당에 있는 박창정 씨, 예. 그리고 서지현 검사 감사선 서지현, 네. 예. 그리고 K스포츠 재단 K스포츠 그 최순실 사건 때, 네네네 최순실 사건 때 노승일 부장 노승일, 네. 예. 그리고 윤지호 지호, 그리고 본인이라고 하셨고 예? 본인 안민석 의원 안민석이, 본인 예. 네라고 그렇게 일단은 멤버였다고. 네네네 표현을 하셨었고 예. 그분들을 움직여주는 사실 기획자들이 예. 네 있는 거고 자기들이 다 기획을 했다고 저한테 자랑을 했어요. 예를 들어 뭐 윤지호 뭐 북콘서트나 윤지호에 대해서 아니면은 뭐 서지현 검사 미투 사건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기획을 해줬다고 자랑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네 그렇게 저는 그래 거기서 목격을 이야기하는 했습니다. 자기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본인들을 기획자는? 네네 뭐 팀이라고 예. 지칭을 하고 예. 네 그렇게 자기들이 지칭을 하고 뭐 오마이뉴스 기자 오마이뉴스. 네 예. 그다음에 그리고 MBC 스트레이트 기자 이거 MBC. 네 그다음에 그리고 뭐 그분들이 뭐 불렀었을 때 뭐 JTBC 스포트라이트 PD도 왔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사회에 네. 고발하는 좌파 그런 매체의 기자들 네. 이 지금 기획자라는 이런 말이 있죠. 네. 참 기자들이 별일도 다 하네요. 그 기사 쓰기도 바쁠 건데. 그리고 그 조용래 위원이 또 소설가시기도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글을 쓰시고 그분이 이제 이렇게 글을 많이 쓰세요. 기획을 그 자리에서도 이제 기획을요? 네, 펜을 쥐고 많이 쓰시고 이제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뭐 비선실세라는 그 신부님 이런 사람들은 예. 정보를 주고 받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해보고 뭐 피해자나 제보자 이런 사건에 있는 사람들 불러다가 얘기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도와주겠다는 그 사람들은 이제 명목이긴 한데 사실 사건이 해결이 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다 갔던 사건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듣고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방송을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도를 하시고 근데 그게 처음에는 이제 버닝썬을 뛰어넘어서 뭐 반일 시위나 이런 데까지 얘기가 가는 걸 좀 목격을 하고 잘못됐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모임에는 네. 몇 번 나가셨어요? 저가 한 4번 가 정도 그 와인바에는 한 4번 정도 갔던 거 기억 네 최소 4번이었고 4번 아니면 5번 정도였고 이분들은 이제 다른 위치에서도 이제 따로 이제 계속 봬요. 따로 계속 저를 부르시고 전화를 안 받 사실 좀 힘들어가지고 이게 좀 이해하기도 힘들고 머리 아팠는데 안 받으면은 계속 전화를 하세요. 집착하듯이 전화가 오시고 제가 그 모임에도 잘 안 가고 오라 할 때마다 안 갔어요. 이게 정치적 집단 같았고 그 당시엔 그 정도 이해도도 없었지만 뭔가 잘못된 좀 불순해 보였어요 의도가. 근데 이제 안 가고 하면은 전화 계속 하시고 너가 어떻게 됐는지 죽는 거 아닌가 걱정돼서 계속 전화하는 거다. 야, 나와라 우리랑 있어야 된다 하면서 만난 거는 거의 한 7, 8번 정도 따로따로 뭐 어디 카페로 부르시든 아니면 어떤 식당으로 부르시든 이런 외부에서는 많았어요. 그게 좀 점조직처럼 뭐 3, 4명씩 근데 이제 한 뭐 7, 8명 이렇게 모이고 할 때는 그게 한 3, 4번 정도 있었습니다. 7, 8명 네, 모이는 네. 게 선언. 네, 근데 네. 거기서 이렇게 멤버라는 네. 박창정이나 네. 서지현이나 노승이나 윤지호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못 봤고
그러니까 제보자를 기획하는 사람들 모임이 있는데 네. 만난 사람은 그걸 기획하는 사람들하고의 모임 만났지. 네, 네. 실제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세 명이 뭐 서지현 검사, 노승일 부장 한번 뵀습니다. 예. 두 번 뵀고 예. 노승일 부장 두 번 뵙고 뭐 서지현 검사, 노승일 부장, 뭐 박창진 사무장 이런 사람들이 방송 같은 거 KBS나 이런 데 나간 적이 있어요. 제 기억에. 예. 그 방송 날 저한테 막 불렀어요. 녹화하는 자리로. 근데 제가 그때마다 안 갔어요. 예. 안 갔었고 예, 막 전화 와서 오마이뉴스 기자가 오라고 왜 안 오냐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그냥 계속 둘러댔죠. 좀 몸에 안 좋다 이렇게 하면서.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시청자들이고 뭐고 다 굉장히 궁금할 건데. 네네. 오마이뉴스 기자든 MBC든 뭐 JTBC 네네. 기자든 네. 기자잖아요. 직업이.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자면 네. 자기 원 직업이 네. 뭐 하는 게 원 직업입니까? 그 기사 쓰는 게 직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기자가 그렇게 그 뭐라고 할까 이 막 세상 일을 지가 다 해결할 것처럼 네네. 이야기하고 관리하는 게 좀 이상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기분이 나빴던 건 예. 본인들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한다고 취해 있어요. 술도 마시면서 정말 취해 자기들이요? 있고, 네네. 그 사람들은 예. 거의 이 세상은 우리 거야라는 생각으로 예. 얘기를 해요. 발언들을. 발언들을요? 우리가 세상을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싶은 대로 예. 바꿀 수 있어라고 이 사람들은 자신을 하고 있고. 그렇게 말해요? 말은 그렇게까지 이제 딱 단어는 정확히 하진 않았는데 네. 약간 그게 막 이번에 뭘 해볼까 이런 느낌인 거죠. 어떻게 해볼까 이런 자기들 이야기할 때. 이런 느낌이 그런 식으로 계속 대화를 하는 걸 보고 제가 딴지를 걸었어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얘기를 했죠. 연예인 이슈 뭐로 갈래 뭐 이렇게 해보고 뭐 그 어느 정도냐면 사실 JTBC 그 스포트라이트 그 메인 국장님이 그 이규현 국장의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인데 예. 이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신부님이랑 그런 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이 방송 뭐 이번에 MBC로 가볼까 JTBC로 할까 뭐 누구를 불러볼까 누구 PD를 불러볼까 이러다가 뭐 이규현 불러볼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들 아랫사람처럼.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걔는 요즘 말을 안 들어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거 보면서 이게 어용 언론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모이는 사람들은 오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거기에 기자가 그런 모임을 참가를 뻔뻔하게 한다면 정상적인 기자라면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자인데 네.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지고 네, 정치적 이야기를 다루는 사람들을 네. 정권하고 가까운 네, 또 특정 색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네. 이건 의용 기자 아니에요, 의용. 그렇죠. 그리고 이게 공정과 뭐 뭔가 모든 이제 민간인 서민을 위해서 쓰는 기사를 위해서 여기 온 자리라면 저도 납득을 하고 지나가겠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권력이라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었었고 저는 그런 뭐 예를 들어 오마이뉴스 기자 같은 경우에는 청탁을 하는 것도 저는 받고 예. 대형 언론사로 가고 싶다라고 예. 그런 것도 받고 뭔가 하부 조직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 신부님 앞에서 비선실세라고 자기가 지칭을 하면서 막 이렇게 눈물을 머금고 막 이렇게 충성을 다하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개 신부한테 네네. 기자가 네네. 충성을 근데 그 다해. 얘기가 사실 진짜 전 솔직히 좀 소름 돋았던 게 신부님을 처음 저 때문에 뵌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예. 국회의원 밑에서 일을 하다가 근데 이제 만났는데 신부님을 딱 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오마이뉴스 기자가요. 국회의원하고 일을 하다가 네, 안민석 의원이랑 많이 이렇게 기자가 언론사 언론사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여당 국회의원하고 본인은 일을 이제 그렇게 팀이라고 자기가 얘기를 하니까 근데 네, 이제 그래갖고 근데 갔는데 신부님한테 신부님 저희 뭐 사촌도 세월호 피해자입니다 이러면서 딱 거의 충성을 맹세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우는 거 울 타이밍이 아닌데 막 눈물 혼자 막 빨개져가지고 근데 이제 갑자기 MBC 스트레이트 기자가 토닥토닥 해주는 거야. 너도 그런 뭐 우리 아니야. 아픔이 있었구나.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저한테도 했었는데 그 얘기를 할 타이밍이 아니었는데 그 뭔가 그냥 그 관계를 막 자기들끼리 만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되게 그냥 좀 그랬어요. MBC 그 기자도 본인은 이제 뭐 MBC 노조 출신이다 이러면서 MBC 스트레이트 기자예요? 네네네 노조 내가 스트레이트를 고소했는데 나를 가지고 그렇습니까? 방송을 가지고 장난치다가 그래서 내가 대금까지 끌고 가고 했는데 네. 그래서 MBC 스트레이트 기자도 노조를 하는데 네. 거기 나와서 뭐라고 해요? 그냥 본인 이렇게 막 언론사들 얘기를 막 자기들끼리 하면서 저 MBC 첫 보도를 해준 사람은 노조 출신이 제가 알기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막
뒤에서 막 그 사람들을 씹는 거죠. 씹으면서 MBC 노조를 해보지도 않으면은 뭐 언론이라 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 MBC 노조 시위하고 이럴 때 봤었어요. 그러니까 뭐 언론이 권력과 붙어 있다라고 그 사람들은 시위한 거잖아요. 권력이 언론을 잡고 있다. 근데 본인들이 그 자리에서 권력이랑 붙어 있는 걸 보면서 너무 위선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이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봐온 대한민국 사회에서 본인들이 정의롭다 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에 진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전 진짜 창피하더라고요. 이 사람들 보는 것도 싫었고 그 생각이었는데 본인들은 맑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이게 맞다. 기가 찬 사람들이. 네, 그래서 제가 조금씩 얘기를 했죠.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이러면은 세상은 다 똑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도 적폐야 이렇게 얘기를 본인들이 했어요. 자기들 스스로. 네, 우리도 다 자기들 똑같아 저렇더라. 세상은 다 똑같아 이렇게 해버려 그 얘기에 진짜 그럼 그 모임의 성격 자체가 내가 볼 때 네. 뭐 누가 그 사람들 보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 기자들 스스로가 정권하고 좀 가깝게 또 권력이 있어 보이는 그 의원하고 가깝게 또 배우 시세하게 가깝게 해가지고 네. 그런 그 저기 뭐 이 제보했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예. 자기들끼리 뭔가 정권을 돕는다라는 걸 예, 보여주면서 예. 반대급부 그 반대급부로 예. 뭐 기자가 반대급부로 뭐 청와대로 들어간다든지 뭐 좀 출세하고 싶은 네네. 그런 걸 누리기 위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거는 청탁도 뭐 공영 언론사로 가고 싶다라는 것도 있었었고 어떤 오마이뉴스. 군대 문제 얘기한 군대 빼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었고 그런 거 보면서 이거는 청탁성이라고 저는 봤었고 여기 붙어 있을 이유가 없는데 저는 악어와 악어새 같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그리고 이런 청와대와 가깝다는 이런 민정실과 가깝다는 이런 비선 실세 입장에서는 민정실에 계속 보고를 하는 입장인데 뭔가 자기들도 그 비선 실세 노릇을 하려면은 세상을 이제 청와대가 눈살 찌푸려지는 이제 뉴스가 안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윤총경 같은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은 저한테 윤총경 얘기를 계속 물어봐요. 그럼 계속 얘기해주고 그 사모펀드에서도 아냐고 물어보고 저한테는 오마이뉴스 기자는 이제 많이 물어봤었으니까 난 사모펀드 같은 자료 들어온다. 그게 나는 이 사람이랑 연결이 돼 있다 추측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계속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근데 저는 당연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죠. 이 신부님 같은 사람은 민정실에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데 내가 이 사람들한테 어디까지 알고 하면 위험 인물이 어느 정도 위험한지 알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좀 그래도 안전망처럼 저도 계속 조금씩 일단 안전장치를 계속 해나가는 입장이었어요. 신변보호도 하고 일부러 이슈화를 시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하지는 못할 거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연예인 이슈 같은 거 다루는 좀 화류계 출신이라고는 이제 루머들이 있어요. 강남 패치나 이런 카판 황하나를 제보했던 여자들끼리 질투하고 뭐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뭐 그런 거 뭐 폭로하고 이런 사생활 폭로하고 이런 애들을 데리고 어떻게 국회의원이 그런 사람들을 전 만나는지 이해가 안 됐고 이런 애들 가지고 기사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 술자리에서 기자들이랑 그 여자랑 오마이뉴스 기자랑 또 다른 기자 하나랑 이제 그 여자 해가지고 제 앞에서 황하나 뉴스를 터뜨리고 아 세상은 거의 우리 거야 이렇게 취해 있더라고 얘네들은. 전 한 2-3주 뒤에 황하나 뉴스 나가는 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얘네랑 또 얽히면 안 될 것 같아서. 또 재벌계잖아요. 근데 이제 버닝썬을 가지고 재벌계랑 얘네들이 또 엮는 거예요. 황하나 쪽이랑. 결국 그냥 사모펀드 윤총경 쪽으로 쭉 갔어야 되는데 엮더니 이제 그 다음에는 인블리 뉴스로 가자 이런 얘기들을 제 앞에서 했었어요. 저기 뭐 동대문에. 네네. 그리고 이 여자는 기자한테 막 팔짱을 끼면서 귀에다 대고 막 가슴을 막 이렇게 문대면서 귀에다 대고 이 언니도 얘도 내가 아는 여잔데 얘도 한번 죽여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엔 얘를 죽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민간인이에요. 민간인이고 이제 인터넷에서 유명한 스타 이런 사람들인데 제가 그런 거 보면서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피해자들 버닝썬 피해자들도 있고 나는 여기 얘기를 당신들한테 했던 거는 버닝썬 피해자들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도 있고 연예인 이슈를 이렇게 가는 건 좀 일반인들 이렇게 괴롭히는 식의 기사를 쓰는 건 아닌 것 같아 이랬는데 이 사람들이 저한테 넌 그럼 그렇게 깨끗해? 너도 한번 털어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랑 적대가 됐던 거죠 이 사람들. 괴롭히기. 털어봐 이런 말까지도. 네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참 추악한 그야말로 탐사 프로를 맡고 있거나 그런 정권을 위해서 폭로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네. 정권의 협조 의용 네. 이 기자들이 네, 맞습니다. 저거들끼리 그룹을 만들고 네. 거기에 또 여당의 중진 의원이 뭐 네. 자장처럼 떡 앉아 있고 네.
거기에 또 온갖 그 불나방들 심지어 네. 뭐 강남에 이런 화류계의 출신들도 와가지고 네. 이야기들 퍼뜨리면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사안을 터뜨려가 네, 네. 그걸 뭐 예를 들어서 정권에 이 좀 손해가 가는 일을 덮으려고 하는 네. 방향 돌리는 일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뭐 자기들이 유리한 네. 윤주호 같은 폭로도 끌고 와서 예, 이렇게 맞습니다. 터뜨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불리한 김상규 씨는 또 접근해서 교묘하게 관리해서 네, 맞아요. 폭탄이 터지는 걸 막기도 하는 네, 네, 그런 맞습니다. 역할들을 네, 수행했고 네, 네, 그거를 수행하는 부분에는 그야말로 정권의 비선 실세라는 사람 네. 그리고 탐사 프로의 기자들 네. 주요 이 정권이 이용하는 네. MBC 뭐 JTBC 오마이뉴스 네. 그리고 이제 여당 의원 이게 이제 한 덩어리였다. 네, 네, 맞아요. 이런 게 지금 핵심이네요. 네. 저만 목격을 한 게 아니고 네. 버닝썬 피해자들도 목격을 했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의문이 그 윤지호는 뭐 보지는 못했죠. 안 봤어요. 윤주호한테 메시지도 오고 예. 윤주호는 이제 자기가 이제 이 사람들한테 한창 그 하반기쯤에 팽을 당했거든요. 윤주호 거짓말쟁이다 하면서 그렇죠. 이 이제 사람 더 데리고 버렸어요. 가다가는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버렸죠. 그때 윤주호한테 이제 막 메시지 오고 하더라고요. 그 SNS 통해서. 예.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예. 저는 그 사람들이랑 대놓고 싸우고 있고 하니까 이제 살 때가 필요했는지 연락이 왔는데 얽히기 싫어가지고 연락을 안 받았고 뭐라고 연락이 왔을까? 그냥 뭐 김상규 씨 뭐 이렇게 왔었어요. 이러면서 한 두어 번 정도 왔었었고 다 저는 자, 그 사람들이 윤지호는 안 만났지만은 네. 그 윤지호 없는 자리에서 김상규 씨를 만나거나 또 자기들끼리 대화하는 걸 김상규 씨가 지켜봤을 때 윤지호에 대해 뭐라고 합니까? 그 신부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옥에는 거기까지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외국으로 나가라 했다고 어느 정도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했. 한번 딱 시끄럽고 그때 딱 떠라. 네, 그때 박창일 신부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냥 지옥에는 딱 거기까지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짓말이다라는 이슈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을 때요. 그때, 근데 이제 딱 가라 했을 그 타이밍에 갔어야 되는데, 애가 좀 그 인기에 취해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실패작인 거예요. 본인들이 막 이렇게 배우를 얘기를 하고. 그럴싸한 배우를 데리고 들어와가 이게 연출을 했어야 네. 되는데 배우가 이게 좀 능력이 모자란 네. 거지. 네. 처음에 만났었을 때는 윤지호가 완전 스타였을 때예요. 네. 3월 말, 4월 초 네, 이때는 어떻게? 윤지호 우리가 만들었었어요. 이 사람들은 거의. 그러면서 뭐라고 네네. 해요? 윤지호 우리가 이거 기획해줬어 하고 뭐 북콘서트 이것도 다 만들어주고 디자인도 우리가 다 해주고 뭐 예쁘지 않아? 이러면서 너도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셨었는데 초대도 하면서 오라고 했었는데 거기도 안 갔어요. 국회로 오라 했는데 저 날짜가 안 돼서 못 갑니다 이랬었는데. 거기 뭐 박창정인 이런 애들 다 같은 것 그죠. 같아요. 노승일 씨, 박장진 씨 있었죠. 그리고 윤지호가 그 후원을 받았어요 당시에. 후원 받았죠. 그 후원 계좌 문제죠. 근데 그 후원 받은 게 사실 이게 문제인데 그 노승일 씨한테 갔어요 그 돈이. 왜 그게 노승일이한테 가요? 기사도 그렇게 됐어요. 왜 그렇게 네. 됐을까요? 그러니까 윤지호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정치 단체, 시민 단체를 만들었어요 당시에. 예, 윤지호를 뭐 후원하는 단체를 만들었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진보의 인사들한테 돈을 이렇게 주는 거죠. 매달 뭐 30만 원씩인가. 윤지호를 이름으로 이제 후원회를 모집해서 네. 그 돈 모인 돈을 가지고 그쵸. 진보 인사들한테 돈을 준다. 네, 윤지호 혼자 저런 북콘서트 기획할 수 없고 저런 좋은 디자인의 책을 만들 수도 없고 그런 이제 퍼포먼스적인 것도 페미니스트 단체들이 많이 붙어서 해줬었어요 윤지호 쪽에. 네.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런 일을 제가 직접 만들기도 하는데 저 짧은 속도에 저렇게 할 수가 없고 윤지호는 아예 진보 쪽 팀이 다 붙은 거예요. 여성가족부도 윤지호 막 지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아예 키우는 거였고 저는 혼자 커서 나왔는데 저는 죽이는 쪽이었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자, 그 윤지호를 데리고 오게 된 과정이나 이런 건 혹시 이야기 들었습니까? 그런 거는 못 들었어요. 그런 네, 건 못 그런 건 이 들었고요. 사람들도 입조심은 했는데, 입조심을 네, 했겠구나. 조심을 했었고. 내가 윤지호가 저 와서 딱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네, 네. 철저히 권력에서 기획한 냄새가 난다. 네, 노래 네. 말을 하니까 네. 윤지호가 또 누가 내 말을 윤지호한테 또 이렇게 꼬라박힌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윤지호가 나를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해서 내가 해라 했는데 대응은 개뿔 동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내부 고발자 모임에 대해서 제 국정감사에서 증언을 했어요. 이런 게 실제로 있다고. 근데 그 홍익표 의원이 당시에 이제 작년에 민주당 대변인 수석 대변인이었는데
제 국정감사를 이제 이현주 의원이 뭐 질의를 하셔가지고 뭐 이런 게 있냐, 뭐 김성태 의원도 이런 거 모르셔서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저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 저를 벼르고 있으니까 당시에 막 공격을 할까봐 저는 뭐 증거나 이런 걸 진짜 백팩에 다 들고 갔어요. 뭐 당시에 뭐 파일이나 이런 거 다 들고 가가지고 우리 얘기해봐, 난 무조건 여기서 공개할 거야 이랬는데 아무도 저한테 민주당 쪽은 질의를 안 하셨어요. 건들지 말자고 했겠지. 쥐죽은 듯이 조용을 했어요. 제가 있는 동안. 그리고 제가 한 오후 한 3시쯤 나왔어요. 국정감사 점심쯤 들어갔다가 해가 쨍쨍할 때 나왔어요. 이현주 의원이랑 얘기하면서 나오고 인사드리고 나왔는데 그날 밤에 보니까 그 팩트TV에서 시사포커스랑 팩트TV 약간 두 개가 좀 국정감사 많이 방송을 하는 걸로 아는데 팩트TV에서 홍익표 의원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것처럼 김상규 씨가 거짓말하는 거다 이러면서 뭐 제대로 보여지지도 않은 종이를 들고 뭐 김상규 씨가 뭐 거짓말하는 거다, 여기 뭐 증거가 있다, 저 사람이 혼자 조작을 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랑 대화를 하는 것처럼 편집을 했더라고요. 제가 대답을 못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러고 끝나더라고요 방송이. 그래서 또 이 사람들이 방송에 그게 이제 다음 카페나 이런 데 막 퍼져요. 김상규가 거짓말했다라고 또 제가 약간 정신병자다 또 이런 루머를 퍼뜨리는데, 근데 홍익표 씨가 얘기할 때는 뒤에 깜깜해요. 창문이 보이는데 국회 질문할 때 전 낮에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팩트 TV나 이런 데도 얘네들은 그러니까 언론사가 언론이 저를 죽이려고 정말 많이 했는데 언론사가 거짓말쟁이를 만드는 거예요. 계속 거짓말쟁이를. 근데 이거를 거짓말이라 못하는 게 인터넷에 영상이 떠돌아다녀요. 아직도 윤지호가 내부 고발자 모임에 대해서 자랑을 해요. 자랑을 네, 제가 폭로하기 전에 지가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통해서 저는 이제 내부 고발자 모임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다. 뭐 여기에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권력이 있다 의시들 되는 거죠. 사람들한테 당시 스타가 됐었을 때 뭐 안민석 의원님, 뭐 신부님, 뭐 서지영 검사님 이런 분들이랑 같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자기가 했기 때문에 내부 고발자 모임이라고 자기가 했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이제 거짓말이라고 하면은 윤주호 데려와라 하면 되죠. 저는 윤주호한테 얘기 한번 들어보자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그 네. 윤주는 그 당시 이제 그 사람들의 배우인 네네. 조직에서 이제 이 윤주를 직접 같이 만나진 않았지만 네. 올려다닌 모양으로 봤을 때 네. 이정권이 뭐 하려고 데려왔다 봅니까? 저렇게 삼류 허접한, 윤주호요. 솔직히 말하면 뭐 너무 허접해서 네네. 저 데리고 온 목적을 소화를 못해서 윤주호가 이제 일찍 나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냥 조선일보를 죽이기 위한 그냥 아이템이었다 생각이 들고 네. 이 사람들 그냥 딱 생태계를 봤었을 때는 그렇게 쥐고 있다가 터뜨리는 수준이거든요. 1년 전부터 기획을 예, 그렇겠죠. 네. 미리 올해 전부터 윤호하고 접촉이 되어서 네. 연락이 갔고 네. 필요할 때 와라 예, 이제 이렇게 했다가 끌고 온 거라고 보여요. 2018년도 이제 하반기부터 과거사 진상위원회 해가지고 예. 장자연 사건이 조사가 되고 있는데 윤주호라는 이름이 공소장에 나오니 얘를 쥐고 있다라 생각이 들었고 올 초에 버닝썬 사건이 터지니 윤주호를 이제 부랴부랴 일주일 뒤에 정준영 카톡방에 터지고 데려오거든요. 자, 거기서 보면 네. 버닝썬하고 윤주호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네, 네. 그러니까 화제 인물 하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네, 네. 버닝썬을 끄겠다. 네, 지금 네, 그렇게밖에 맞습니다. 네. 해석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네, 봐요? 맞아요. 이게 언론에서 갑자기 윤지호가 공익제보자를 이렇게 확 띄우고 그랬었죠. 저 원래 저 혼자 엄청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었어요. 근데 갑자기 윤지호를 이렇게 언론이 딱 돌리더라고요. 근데 그때 버닝썬이 한참일 때 그 문가리가 외국에 있다가 들어와가 네, 네, 맞습니다. 조국한테 보고를 받고 네, 장학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 그때부터 윤조가 연결이 예,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학슨이란 말을 문가리가 네, 제일 먼저 한 거예요. 네, 네, 장학슨. 네, 왜 이 장자연 사건은 이미 네, 오래 전에 네, 정리된 거고 네. 김학의 건도 이 건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건인데 왜 그걸 이 문가리가 세 개를 묶어 갖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딱 봐도 그냥 정치 공격이었다 생각이 들어요. 야권에 정치 대한. 공작. 네네. 예. 정치 공작이었고 윤지호로 해서 이제 조선일보 보수 정권에 대한 이미지를 정말 많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했었었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조선일보 작년에 4억의 빔을 썼죠. 진보 페미니스트 애들 단체 애들이 빔을 쏘고 그거를 쭉 밀어가지고 반일 시위까지 갑니다. 이 사람들이 내부 고발자 모임에 이 사람들이 뭐 이런
기획자들이죠. 뭐 뮤지컬 제작사 대표나 뭐 이런 스트레이트 기자나 이런 신부님, 이런 위원들, 시민단체, 진보단체 위원들 이런 사람들이 얘기한 게 그때 4월부터 5월까지 얘기를 했는데 5.18 얘기들이 막 이렇게 부글부글 살살 나오고 있었어요 그때.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내년 이제 반일 시위로 갈지 5.18로 갈지 이 아이템을 정했어요 제 앞에서. 반일 시위로 가야 되냐 5.18로 가야 되냐. 뭐 가야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자, 참 기가 차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적었다는 기획회가 그 아이템을 민정실로 들고 다니면서 이제 전달하고 신분하는 사람. 근데 신부님이 딱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그 뮤지컬 제작사 대표가 신부님 제가 5.18로 뮤지컬을 찍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5.18을 이제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신부님이 그건 내년 총선이 있으니까 내년에 이렇게 딱 얘기를 했죠. 저는 이게 내가 상식적이지 않았어요. 옛날에 그런 네. 꼬라지를 좀 네. 봐서 대충 안 봐도 네. 또 보이는데. 네. 자, 가톨릭 말입니다. 이 대한민국에 주교도 있고 가톨릭도 계급이 있는 사회인데 신부의 본연의 일을 하지 않고 정권의 배후 실세라고 하면서 저런 식으로 지금 정권의 의용 기자들 또 정권의 시민단체에 있는 사람들 네. 또 특정 볼라 문학의 인사들 네네. 이렇게 어울려 가지고 저거가 마치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저 사건을 기획하고 네네. 또 자기들의 불리한 사건은 덮으려고 물타기를 하고 예. 그리고 또 그런 윤주호 같은 인물을 또 등장시키고 예. 그런 게 또 여당은 하나가 꽂혀서 같이 움직이고. 예. 자, 이 사회가 전부 공작과 기획에 의해서 장난을 치는 일에 신부까지 끼어들고 있고 네. 이 기자들까지 끼어들고 있잖아요. 네네. 자, 이 방송 다 보고 있을 건데 자, 이 방금 언급된 오마이뉴스, MBC, 뭐 JTBC 기자라는 인간들이나 신부라는 사람이나 신부라는 것도 인간이라고 저는 진짜 욕을 하고 싶습니다. 이딴 게 신부냐? 이게 나라입니까? 정말로요 더러운 나라다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대한민국에요 가톨릭 저런 정치 신부 정리 안 하고 뭐 합니까? 배우 실세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마치겠습니다.